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뽑혔으니까 저는 모시러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시급히 복당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총선 과정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사회적인 탈당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고위원회는 이해찬 의원님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추미애 평화합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죠. 그래서 지금 당내 대권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가도와 차기 대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조빙고 교수, 그다음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이해찬 의원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 뭐 또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리드를 갖다가 이해찬. 근데 전 총리 원래 복당. 문재인 후보랑 저는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공천 그거 안 줘서 여기서 완전히 갈라진 거죠, 두 분이? 아니 완전 갈라섰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보면은 문재인 당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총선에 이겨야 되니까 김종인 네. 박사를 모시고 왔잖아요. 네네. 근데 김종인 박사를 약간 차도살인한 거죠. 차도? 살인. 차도 살인. 차도살인계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남의 칼을 빌려서 친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사실이 굉장히 버겁지 않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네. 지금 이번에 7선 의원 되셨습니다만 네. 친노의 좌장이시고 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도 지나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까마득한 보면 선배다 내공이 더 크죠. 근데 나이는 별 차이 없어요. 나이는요 52년생 53년생 아마 한 살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찬 의원이 막 총리까지 하고 7선이니까 나이가 꽤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88년에 나이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36 나이로 초선 의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나이 딱 보면 이해찬 의원이 깜짝 놀랐죠. 젊어요. 깜짝 놀랐죠. 문재인 의원은 굉장히 젊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나이 차이 거의 없어요. 한 살 차이라니까. 네, 한 살 똑같아요, 차이. 거의. 한 살 차이고. 한 살 차이는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 이해찬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 동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빨리 근데 성공하셨어요. 예. 아니, 뭐 그래서 7선 의원까지 하시잖아요. 네. 국무총리도 지나시고.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당시 이해찬 전 총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축출하는 바람에 사실 표를 얻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뭐 친노 운동권적 색채를 뺀다. 네. 그래서 했는데 막상 이번에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 7선 의원을 갖다가 다시 복당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로 봐서는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거예요. 우선 이것도 괜히 저 보면은 좀 시어머니, 네. 좀 엄한 시어머니 네. 다시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걱정도 있겠으나 또 하나는 이해찬 전 총리가 또 기가 막힌 게 있죠. 킹메이커 아닙니까? 아니 그 킹메이커가 아니라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갖다가 계속 공격하고 있죠. 공격하고 이른바 흠집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저 내가 보면 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되는 과정을 내가 제일 잘한다. 고마운 분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는. 문재인 후보한테는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이분이 또 하다가 갑자기 야 문 대표보다는 아무래도 안희정 지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친노니까. 그 맨 마지막이죠. 핵심은 지금 내가 핵심이 맨 마지막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차원이 이제 고려돼야 될 텐데 계륵이죠.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을 거예요. 아, 두 분이. 예, 예. 지난 그 총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 공천 과정에서 이해찬 의원이 요청까지 했어요. 그런데 공천 과정도 그렇고 탈락하고 나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체로 응답을 하는 분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했어요. 서운하지 그러니까. 예.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됐느냐. 김종인 대표가 그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친노의 자장이고 척결해야 될 더민주에서 바뀌어야 될 모습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가지고 결과적으로 제일 덕본 게 또 문재인 전 대표예요. 네. 또 넉 달 시간이 지나니까 8.27 전당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재인 전 대표가 원주인이 되찾은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해찬 의원이 돌아오는 것은 제가 볼 때 뭐 자연스러운 순리예요. 순서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으로 가야 될 텐데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니 일단은 그 경선이 끝날 때까지로 봤을 때에 더민주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끊임없는 아킬레스건이 친노 운동권 정당인데 그거 애써 희석시켰다가 다시 복원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이 있죠. 제가 이해찬 의원이라면 문재인 후보한테 굉장히 화가 나서 네. 나는 안희정 지사를 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찬. 그러니까 저희 우리 박종진 앵커는 이해찬은 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해찬 총리는 7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대세를 봅니다.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번에 8.27 전당대회 결과 밝혀진 게 있지 않습니까? 75%가 친문입니다. 친노 중에서 이미 친노도 분화되어서 과거에 친노였지만 이젠 친문재인 친문. 네. 친문이 75%예요. 제가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틀린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박종진 앵커는 아직 빠지를 못한 거고 아 미숙하다. 저분은 그런 걸 갖다 알고도 일단은 대세가 친문이다 보니까 친문에 일단 역할을 할 건데 저는 아까 우리 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표에게 예를 들어서 계속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갖다가 이해찬 총리가 디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정희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우리 황태순 평론가는 왜 배지가 없습니까? 뺏지 많아요. 배지 많습니까? 집에, 요 마무리 지을게요. 네, 마무리 좀. 이정희 효과라는 게 뭐냐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 4년 반 전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 그게 12월 16일 3차 후보자 토론이 있어요. 3번에 걸쳐서. 그 당시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입니다. 근데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나와서 첫날 뭐라고 그랬어요. 왜 출마했냐 했더니 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요. 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석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디스한 게 이정희 후보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1차, 2차 후보 토론 때는 문재인 대표 굉장히 점잖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냐니까 하도 이정희 후보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 그때 이정희 너무 심하십니다. 요 한마디만 했었으면 그거예요. 그냥 대통령 될 근데 수도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그날 12월 16일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12월 16일 일요일 마지막 3차 토론회가 있던 날인데 토론회 3시간 전에 이정희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를 사퇴하면서 문재인과 박근혜와 문재인의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때 100분 동안 박근혜 후보가 이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깨졌습니다. 네, 당했죠. 문재인 후보가 막 치고 들어가면서 그 당시 무슨 4대 질병 보험이니 뭐 한 건 한 건 다투면서 그야말로 변호사가 추궁하듯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중도 보수. 그러니까 보수는 뭐 이쪽 박근혜 후보 쪽이라 치더라도 중도층에서 봤을 때 이분이 원래 점잖은 분인데 왜 이러지? 근데 이정희 후보 때 왜 이러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돌아섰다는 얘기 있는데 어쨌든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나치게 디스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 점에 더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늘 그렇게 해온 성향의 정치인으로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서도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된 일이네요. 이 뉴스가. 아니, 잘된 건 아니에요. 네, 안 된가? 근데 그 전에 뭡니까 그럼? 그 전에 아까 배지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우려 안 되면. 그거 네. 그 배지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 국회의원을 18대 했었지만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아, 배지를. 예. 그 제가 다 여러 나라 대체로 많은 나라들을 만나서 이래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도 했지만은 다 아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안 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한테 뭐 그렇게 족소리도 안 듣는데 뭐 우리도 뭐 배지 앵커협회 이러면서 이런 거 만들어서 시사 프로 앵커협회 만들어서 배지 하나 만들어서 달아야 되겠다. 입 모양으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이해찬 의원이 복당을 하면서 또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니면 더 강하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저격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흐름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영향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대선에는 중요한 구도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이번 하나? 대선에서는 구도. 후보 구도가 되겠죠. 네. 후보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네. 특히 세대, 네. 뭐 이념, 뭐 이런 등등이 고려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해찬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있어요. 네. 그건 뭐냐 충청이라는 건데 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충청을 아울러야 되거든요. 사실 전에 김종필 전 총리께서 강원도에 있는 분이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충북에 있는 한 의원이 와가지고 아유 우리 충청도 이러니까 아니 충북이 어떻게 충청이냐 강원남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전 충남과 충북은 정서적으로 약간 달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대전 충남을 안아야 돼요. 인구수로도 압도적이고 그렇게 해야 충청이라는 기반하고 그 대구 경북이라는 기반으로 할 때 한 20.5% 정도 됩니다. 지역 기반이 20.5%가 되고 조금 더 수도권에 있는 이 지역 출신자 이렇게 해서 기반을 가져가는 건데 이해찬 의원이 제가 볼 때 저격수 역할보다도 변화된 모습으로 해서 큰 정치인 역할을 해버리면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반기문 총장.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반기문 총장이 지금 확실히 뭐 나온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나올 것이다 지금. 이거 그 정도면 그 정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다가 또 아니, 나 안 한다 이럴 수도. 대한민국 유력한 정치인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어느 누가 지금 대선 출마 선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기문 공개적으로. 총장은 군대는 갔다 오셨겠죠.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럼 갔다 오셨고 다행이네. 이번에 보니까 아까 뭐 군대 문제 얘기하셨는데 보면은 유력한 김무성 전 대표가 네. 보면 뭐 요즘 말로 방위라고 그러죠, 방위. 갔다 온 거죠. 그거는 아유, 갔다 그러니까 온 면제자는 거죠. 없어요. 네. 아 면제자 없습니까? 면제자는 없고요. 아, 다행이네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충청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충청도 아까 말씀하신 게 원래 JP 때 옛날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자민련 때 보면은 충청도가 강원 남도다. 그게 JP 말씀이세요. JP가 어느 기자가 그랬잖아요. 총재님, 그 자민련 때예요. 저희들 음성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무슨 충북이 음성이 무슨 충청도요? 강원남도지. 이게 JP 말씀인데 어쨌든 그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어쨌든 충청의 이른바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정서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럼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은 세종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전에 13, 14, 15, 16, 17 내리 5선을 갖다가 관악에 사셨어요. 신림동. 관악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관악에 사셨기 때문에 충청도 분들 입장에서 이해찬 총리가 그래 뭐 충청도 청양 사람인 건 아는데 충청남도 청양. 예. 청양인 건 아는데 저분이 충청도에서 이익을 과연 대변했던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 이번에 보면은 JP 있지 않습니까? 그 뭐 90의 노정객이 반기문 총장에게 정진석 원내대표를 통해서 말을 전했죠. 이를 악물고 뛰어라. 네.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요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이해찬 의원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원래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거든요. 과거에 악연도 좀 있고 같이 지역구에 13대 네, 나왔었고 이거 김종인 대표가 혹시 이게 또 이분이 들어오면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닙니까 그건? 아니 그래서 이제 또 앵커 뺏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나? 수도 있죠. 그 국면이 있겠지. 네. 그러나 이제 김종인 대표가 나가지는 김종인 않겠죠? 전 대표잖아요. 네, 전 대표가 이분은 저는 움직인다고 보죠. 움직인다고 봅니까? 예, 예. 나간다고 봅니까? 지금 그 더민주에서 어떤 희망을 찾거나 본인이 바라는 구상대로 움직인다는 게 실현된다는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안 되죠. 딱 한 가지 전제는 가능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큰 그 거래라면 거래고 정치적 타협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제가 한번 짚으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제3지대라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제3지대라는 차원이 형성이 되려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종인 참여해야 대표가 될 나와야죠. 이분이 오셨을 때의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3지대. 예.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죠, 뭐. 꽃놀이 패고 사실 흘러가는 국면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무엇이 있다 할지 언정 지금 상황에서 뭐 본인이 가는 길에서는 서로 부닥칠 건 없다.
그래서 뭐 인상 쓸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인상 쓸 것 같은데 느낌. 이런 거 있죠. 곡성에 보면 나오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예. 빠찌가 뭡니까? 빠찌가 중요하죠. 아, 빠찌가 아니 정치에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종인 대표가 5선 의원입니다만은 그만두면은 빠찌가 날아가네요. 없어지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구 의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나가도 좀 되는데. 운신의 폭이 좀 자유롭죠. 근데 어쨌든 배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말이 좋아서 제3지대 뭐 손학규, 뭐 정의와 이재호 이런 사람들 모은다 손치더라도 그 부가 확실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한 1년 3개월 남았으니까 뭐 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결국 양당 안철수 전 대표가 말씀하시는 양극단 세력으로 뭉치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중심으로 네. 더불어민주당 이쪽에 네네. 새누리당 뭉치게 되면 공간이 좁아져요. 그러니 못 나가죠.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질문 한 개 하고 다 끝났네. 큰일 났네. 그거 나 꼭 하고 싶었던 게 예. DJ가 햇볕 정책은 테스트다. 여기 라이브 쇼 특종한 건데 그때 이영작 박사 자료 나와가지고 그리고 북핵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도 개발해서 가져야 되고 일본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영어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큰일 나요. 그게 어떤 논리냐면은 그 문구 DJ가 봤어요? 네, 봤어요. 그 아니 거기 이렇게 영어로 분명히 됐어요. 분명히 네, 그런데 네. 그 뒤가 있고 그 앞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북한 핵을 가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아니 그 여기 정확히 여기 나와 있죠. If North Korea does have nuclear, 그죠? 네. South Korea may follow, 그죠? They follow and Japan. 네, 그리고 여기서 이분은 영국 영어에서 may가 영국에서는요 거의 must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질 수 있다, 가져야 된다는 그게 뜻이 있어요. 우리 현 의원 얘기도 앞뒤를 보라 이게 뭐냐니까 바로 그 94년 북한 그 당시 북한 1차 북핵 위기 때입니다. 그 당시 그 무렵에 클린턴 정부에서 영변을 치느냐 마느냐 그때 그 미국에 가서 그 미국에서 한 내셔널 겁니다. 프레스 네. 클럽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돼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무슨 핵무기를 갖자는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아니 그래도 여기 If 아이, North Korea 아이, does 그게- have 그 nuclear. 뒤에 문구하고 같이 보셔야 된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거두절미에서 보면은 이거 마치 무슨 뭐 DJ가 아니 근데 이 문구를 같이 작성했던 이영작 박사가 정확히 여기 와서 얘기했는데 작성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래요?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 네. 문제는 거기서 DJ 그 당시 DJ 아태재단 이사장이 실제 거기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네, 끝. CF 들어갑니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